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도 하고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진정 어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런 실수를 용서받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적 활동이나 공인으로서의 삶은 재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그 실수와 잘못이 성추행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의 과오는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걸 다 감수하고도 자신이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말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일반인이라면 쉬울 리가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그 공인의 삶이 국회의원 출마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워싱턴 스캔들,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 미국 순방, 인턴 여직원, 그랩, 노팬티, 나체 알몸. 기억나시나요? 2013년 벌어졌던 한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던 윤창중 국가중심 세력 총연합 대표가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대구 동구울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파문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 때 말한 것과는 달리 앞서 청와대 조사에선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여성 인턴 측은 윤 전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10시쯤 술집에서 엉덩이를 움켜잡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다음날 새벽 6시쯤 서류를 갖고 자신의 호텔방으로 올라오라고 전화를 해갔더니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인턴을 방으로 부른 적이 없고 노크 소리에 경황이 없어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이드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면서 황급히 제가 문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하고서 문을 닫았던 겁니다. 윤창중은 2013년 5월 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동행했는데요. 이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5월 10일 오후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창중은 방미 도중인 5월 9일 전격적으로 경질되었고 전날인 5월 8일에 윤창중은 이미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을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윤창중의 경질 사유를 밝혔고 미국 경찰은 이와 관련해 윤창중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윤창중은 귀국한 지 2일이 지난 5월 1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번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라면서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창중은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며 5월 8일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게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5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창중은 경기도 김포에
자택에서 칩거했고, 그 사이에 청와대 측은 윤창중이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자신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고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윤창중의 귀국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국내 법이나 미국 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윤창중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월 12일에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5월 16일까지 윤창중은 자택의 창문을 신문지로 가린 채 칩거를 이어갔었습니다. 윤창중을 대한민국에서 처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천명은 윤창중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성추행,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2016년 5월 미국 워싱턴 DC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외교 방문에 따른 면책특권을 사용한 불기소 처분이었다는 게 후일 밝혀지면서 더욱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어이가 상실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구 동구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무효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출마하려는 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제1호 인사로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석방운동을 위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저의 인간적, 정치적 도리라고 믿는다면서 제가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려는 것은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정치를 제 손으로 끝장내겠다며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보복을 위해 박지원, 문재인, 안철수와 같은 적장들과 내통해 배신의 칼을 휘두른 세력을 제 손으로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변인은 사이비 보수를 제거하고 진정한 애국적 보수 우파 세력을 모아 대동단결시킴으로써 다음 정권을 찾아오는데 제가 앞장서겠다며 탄핵에 앞장선 세력과 통합하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론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이런 분은 집에서 푹 쉬는 게 국익이고 인권이고 민주화의 실현입니다. 그 뻔뻔함을 다른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국회에서, TV에서 계속 본다면 전 아마도 이민을 갈지 모르겠습니다.